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향년 90세로 숨졌습니다. 주된 사인은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도중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가정폭력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강도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스타벅스 직원이 A형 간염에 걸린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보건국은 수천 명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당 매장을 폐쇄하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을 유임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정책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현직 제롬 파월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미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그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ut directly, at this moment, both enormous potential and enormous uncertainty for our economy, we need stability and independence at the Federal Reserve.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최근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택한 겁니다. 파월 의장도 오늘 높은 물가가 미국의 가족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nside the Federal Reserve, we understand that our decisions matter for American families and communities. I strongly share that sense of mission. 파월 의장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의석을 차지해 대립하고 있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던 파월 의장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것을 멈추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월의 연임으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이어 내년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숨졌습니다. 그동안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 23일 오전 8시 45분쯤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대통령은 간호사가 체열을 하러 갔을 때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 대통령은 올해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 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이후 1988년 임기를 마친 다음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듬해 복권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을 비롯한 과오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위스콘신주 워커샤 지역에서 개최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도중 차량이 돌진돼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커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9분쯤 한 대로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열리던 도중 SUV 차량 한 대가 행렬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80대 남성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으며 위독한 부상자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알려졌습니다. Waukesha has held what can be described as a Norman Rockwell type of Christmas parade for almost 6 decades. Last night, our wonderful Waukesha parade became the scene of a horrific tragedy. 체포된 용의자는 39세 데럴 브룩스 주니어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브룩스가 가정폭력 현장에서 도망친 뒤 차량을 몰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댄 톰슨 워커셔 경찰국장은 흉기를 동반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관들이 모두 퍼레이드 현장에 배치된 탓에 신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브룩스를 1급 고의살인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80명이 무리를 지어 백화점과 명품 매장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쓴 절도범들은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훔쳐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흉내낸 모방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수십 명이 손에 하나씩 큰 가방을 들고 차에 급히 올라탑니다. 지난 20일 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80여 명이 백화점을 습격해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쓴 약탈범들은 쇠 지렛대를 휘두르며 백화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쇼핑객들을 위협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가방에 물건을 담고 도주했습니다. I hope this doesn't happen again because this is not safe for the community and we all of us want to be in a safer neighborhood. 경찰은 현장에서 3명을 체포했고 달아난 나머지 절도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갈수록 대범해지는 범죄에 시당국과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범죄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Concern too. This was a brazen robbery, and we need to work with the DA and encourage as many of these charges be made and prosecuted, and then convicted and put behind bars. We will be as ready as possible to prevent any of these from happening again. 월넛크릭 경찰국은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인근 상점과 음식점 업주들에게 일찍 문을 닫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베버리힐즈 명품 매장도 강도범들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버리힐즈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과 삭스피스 애비뉴 매장에 절도범들이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매장 2곳의 창문이 산산조각난 상태였지만 도난당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몰려와 쇠망치로 매장 유리를 부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며 경찰은 무장 사설 보안 인력을 충원해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A형 간염에 걸린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캠튼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7일 글로스터 타운십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A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보고받은 후 조사에 착수한 결과 매장 전 직원과 고객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매장을 폐쇄 조치했으며 지난 4일에서 6일, 11일에서 13일에 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둘러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A형 간염은 보통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음료를 먹을 때 걸리며 전염력이 강해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크고 단체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는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과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두운색 소변과 흰색 대변도 A형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연방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차를 멈춰 세우고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데요. 이 같은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갔다가는 절도죄로 몰려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프리웨이 한가운데서 큰 비닐봉지를 열심히 옮깁니다. 봉지 속엔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 뭉치가 떨어져 도로에 수많은 지폐들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량의 지폐가 떨어진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들은 차를 세워 돈을 줍기 시작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All traffic came to a stop and numerous people got out of their vehicles and started picking up the cash. 전문가들은 이같이 불의의 사고로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가거나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취득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주인이 확실한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자칫 중범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 경우에는 1년 아니면 1년 밑으로 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범일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도 받을 수 있고 정과가 또 있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추가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경찰은 공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즉각 반환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연방수사국과 함께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BTS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비롯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가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The American Music Award goes to BTS!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로 BTS가 호명된 순간 시상식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을 거머쥔 데 이어 페이보릿 팝그룹, 페이보릿 팝송까지 무려 3관왕에 올랐습니다. Nobody could have ever bet on the odds of us standing here and receiving this award.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1974년부터 시작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빌보드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아시아 가수가 대상을 받은 건 BTS가 처음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BTS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실크소닉과 함께한 축하 공연에서 시상식의 마지막 무대까지 이례적으로 3차례나 무대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시상식을 휩쓸고 있는 BTS. 오늘 24일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BTS가 밤을 지배했다, K-팝이 일시적인 현상이란 인식을 지웠다며 그래미 본상 수상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인 이민 선조들과 독립운동의 산실인 대한인국민회 기념회관의 전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작업은 독립운동 유물이 일부 추가되고 전시관 사진 복원 작업과 자동 오디오 해설 시스템 등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한인 2세들과 타인종들이 한국 독립운동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QR코드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차세대들이 그리고 타인종들이 와서 좀 방문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뭔가 또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다 사진과 역사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설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한인국민회 기념회관의 리모델링 작업은 한국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성인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는 자녀가 없는 18세부터 49세 사이 남녀 3,870여 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녀를 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나 경제 문제, 배우자 없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74%가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조사에 따르면 미국 출생률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경우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가 56명을 기록해 10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한 회 접종을 마쳤고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포함해 요양원과 병원 등의 시설에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연방 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즈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클럽 레인지에서 아이언샷을 치고 있는 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올렸습니다. 우즈는 지난 2월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과 재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즈가 클럽을 잡고 풀스윙까지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사고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많은 골프 팬들과 동료 선수들이 반가움과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우즈가 다음 달 12월 2일 바하마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쇄신 정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를 주재하며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는 쇄신 기조로 반성과 민생, 유능을 제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 이름부터 중앙선대위에서 전국민 선대위로 바뀌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선대위원장들 대신 취업준비생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창업자 등 2030 세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걱정 인형을 받아들고 고민 해결을 약속한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물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또 민생과 유능을 쇄신 기조로 강조하면서 전국 순회 때 만난 95세 할머니 상인을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후보는 기존 선대위 전체를 백지화하기보다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령탑을 강화하고 외부 참여도 강화해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의원들 비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까지 걸려있는 일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려들 안 하셔도 된다. 이 후보는 의원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을 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달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신속히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3김 체제로 가동될 예정이던 국민의힘 선대위는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3김 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사전 회의가 길어지며 예정과 달리 15분 늦게 시작됐지만 의결 안건도 이른바 3김 선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 선대위원장 의결만 안건에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며 3김 체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뒤바뀐 건데 그 이유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설득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나 3김 체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대위 합류 자체를 김 전 위원장이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전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이 하루 이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는 윤 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곧 합류할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선대위 출범 시기를 12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메시지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을 중심으로는 공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계기로 삼아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기조 대신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정책적 우위를 내세우려는 듯 원고를 안 보고 연설했고 준비된 원고로 안정감을 보이려던 윤 후보는 프로프터 사고로 1분여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두 후보.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며 확장 행보에 나섰고 윤 후보는 고인의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야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가 아마도 훨씬 더 나은 사회로. 그때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운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에 나서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측도 안 후보가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 혐의의 윗선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검찰은 이들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이 공범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들은 민간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데 이어 공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협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거액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시공사의 손해액을 택지개발 이익 최소 651억 원, 시행이익 최소 1,176억 원으로 추산하고 실제 피해 액수는 수천억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겐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각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4억 4천여만 원의 거짓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간부들의 연루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범죄 수익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배임 혐의의 또 다른 공범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한 지 2달 된 새 신부가 외국인 남편의 산성물질 투척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부 지역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과 종교 결혼을 통해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연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편이 말다툼 도중 산성물질을 투척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공항에서 도주하려던 남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중동 남성이 혼외 성관계라는 종교적 죄를 피하고자 여성들을 이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종교 결혼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간에서는 잇따른 경제난과 국경 폐쇄 조치 등에 농부들이 밭을 뒤엎고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재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세계 아편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탈레반은 마약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37% 증가했고요. 탈레반 집권 후에도 파키스탄과 이란 등과의 국경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작물 수출 길이 좁아지자 올해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방역 완화 이후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넘게 폭증하면서 현지 시각 22일부터 다시 전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들이 붐비던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이번 봉쇄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80% 급증한 프랑스에선 성탄절을 앞두고 샹젤리제 거리를 화려한 조명으로 밝혔는데요. 최근 방역 규제를 풀었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올겨울 대유행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한몸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1일 미 군사 전문 매체는 현재 러시아가 9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으며 내년 1, 2월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부다노프 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발생하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보다 심각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강화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건강을 위해 우연히 골프채를 잡은 꼬마가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희귀 질환도 날 못 막아 6살의 레이저 퍼팅입니다. 다부진 자세로 멋지게 스윙을 날리고 툭 친 골프공도 홀컵에 와 나이스 샷! 그린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이 아이는 영국 웨일스에 사는 올해 6살 프레이저 해리스입니다. 매일 알약 50알을 먹어야 하는 유전성 희귀 폐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다는데 참 씩씩하죠?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 중 골프 퍼팅에 푹 빠지게 된 건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계기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여느 또래보다 투병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아이 아빠가 집 정원에 퍼팅 그린을 만들어줬고 그 길로 골프 매력에 빠진 건데요. 기세를 몰아 벌써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트로피를 싹쓸이한 프레이저.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까지 따냈다는데요. 희귀 질환도 막을 수 없는 긍정 에너지로 병도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높이 900m가 넘는 세계 최고난도 수직 암벽 엘 캐피탄. 등반가들이 꿈꾸는 암벽 성지로 아무나 쉽게 허락하지 않는 난코스로 유명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암벽에 나이가 있나? 수직 암벽 정복한 70대입니다. 발 아래 낭떠러지를 두고 아찔한 높이의 암벽을 오르는 여성. 세계 최고 암벽 등반가인 알렉스 호놀드의 어머니 디에드르 울로우닉 호놀드 씨입니다.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일까요? 지난 9월 자신의 70살 생일을 자축하려고 안전장비를 활용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엘 캐피탄 암벽을 10시간 만에 정복한 건데요. 2017년 66살의 나이로 암벽 정상에 오른 지 4년 만에 당시 자신이 세운 13시간 등반 기록도 경신하는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엘 캐피탄 봉은 높이 910m, 깎아지른 수직 암벽으로 등반가 사이에서 최대 난코스 중 하나인데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떠난 후 전문 암벽 등반가가 된 아들에게 자극받아 10년 전부터 암벽 등반을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른 건데 세계적인 등반가인 아들의 뒤를 이어 세계 최악의 직벽을 접수한 주인공. 나이가 장애물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남미의 한 워터파크에선 남다른 사연을 가진 손님이 깜짝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살고 싶소, 워터파크로 도망갈 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외곽의 한 워터파크를 찾아온 깜짝 손님. 뜻밖에도 몸무게 300kg이 넘는 황소인데요. 미끄럼틀에 올라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천진난만한 아이 같죠. 그런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행복해 보이기만 한 이 소는 도살장 줄을 풀고 도망쳐 워터파크로 들어온 거라고 영국 미러지가 전했습니다. 다행히 안타까운 소의 사연을 알게 된 한 목장 주인이 정식 입양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가족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어로 미끄럼틀이란 뜻의 토보강이라는 이름도 갖게 된 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자동차 범퍼 구멍에 낀 야생동물 코요테가 발견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 조심해, 범퍼에 낀 코요테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한 식료품점 앞 주차장. 자동차 앞에 모여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사람들. 차 수리를 하는 건가 싶지만 자세히 보니 동물 한 마리가 보입니다. 지난 19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야생동물인 코요테 한 마리가 자동차 범퍼에 갇혀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고 전하는데요. 해당 차 소유자는 자신이 코요테를 친 줄 모른 채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충격받은 코요테는 구조된 즉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골절과 내부 출혈이 없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부상 입은 발을 치료한 후 기운찬 모습으로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